안녕하십니까. 제2의 목요 릴레이 특강 강의를 담당한 이창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제4차 산업 시대의 필살기 스피치 앤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피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웅변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또한 뭐 상담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지론 가운데 스피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내 편으로 끌고 오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중요한 것은 스피치라고 하면은 약 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준비된 스피치, 두 번째로 스피치 앤 리더십,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고형 스피치, 네 번째로는 암기형 스피치, 다섯 번째로는 브리핑형 스피치, 여섯 번째로는 대화형 스피치.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된 스피치다라고 생각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스피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분 스피치 내 5분 스피치 내 약 7분 뭐 15분 이상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것은 연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진행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을 무엇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생각하셨을 때에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포맷 가운데서 약 100%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100% 가운데에 그럼 과연 서론을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좋을까? 본론을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좋을까? 결론을 몇 퍼센트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 가운데 기본적으로 서론은 약 10에서 15%이고요. 본론은 70에서 약 80%, 결론은 약 5에서 1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차트처럼 본론, 서론, 결론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첫 번째 보니까 청중, 즉, 내 담자에게 주의를 끌만한 내용을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의 공통 분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날씨라든지 자신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그날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제를 분명히 소개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리더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결론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문의 카피처럼 20자 이내에 여러분들이 토픽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잡았을 때에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위원장님들이 지도자들이 딴 어떤 용도자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습지를 하겠구나라는 자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제가 과연 청중들과 함께 관련되어졌는가. 오늘 제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살기 그 내용 가운데서 스피치 앤 리더십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연 공신력이 있었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연구라든지 논문, 책을 집필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신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심 생각. 이 중심 생각은 제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하고요. 가장 중요한,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소론, 본론, 결론했을 때 본론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오늘 제가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성이 분명해졌는가? 주된 논점이 지지됐는가? 라는 부분에서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서울시 선거라든지 부산시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후보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패러다임 클레임입니다. 과연 내 어떤 스피치 자체가 가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합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가치나 윤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도자의 역량 가운데서는 약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론 가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스피커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말하는 요지는 예컨대, 그래서 단언컨대,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가원칙이겠죠. 언제, 어디서, 왜 나의 주장성이 팩트인가, 사실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본론 가운데 주장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폴리시 클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정책적 부분입니다. 과연 나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 요즘 이제 뭐 시장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이 당선된다고 하면 무엇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은 스피커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과연 이 스피커가 얼마만큼 주된 논점을 가지고 지지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치적 주장, 사실적 주장, 정책적 주장이 본론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스피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론 가운데 이 스피치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에 들어가 있을 때에 무엇이 하나 뒷받침될 수 있느냐면요. 그 속에서 한정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행사라든지 주요 CEO들이 스피치를 진행됐을 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2.5% 상승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정해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지도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본론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내용이 두 개 이상 인용된 지지 자료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반드시 본론 가운데에서는 사료 가운데 찾아도 좋겠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님, 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본인 스스로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장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스피치가, 방금 제가 숫자적 계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5에서 1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점을 분명히 요약했는가? 이야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론 가운데 1, 2, 3, 즉 가치적 주장 가운데 논점, 사실적 주장 가운데 논점, 정책적 주장 가운데 논점을 반드시 전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생생한 끝맺음이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어떤 스피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사성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어떤 멋진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피치가 잘 이어지는 어떤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스피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제 실천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대면 가운데 잘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했죠. 눈맞춤을 잘 유지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면을 쳐다보고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요. 그 한 분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 강의라든지 스피치를 한다든지 3초에서 6초 동안 반드시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윤병헌 자장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쳐다볼 때에 내 스피치를 먹고 있구나 라고 할 때 눈빛이 움직여진다는 소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눈빛 자체가 눈맞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내 남자가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을 골고루 살폈는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을지자를 써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간에 대중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오른쪽을 쳐다본다 라고 왼쪽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 눈맞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된다 소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3초에서 7초 정도의 눈시울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카메라 앞에 제가 지금 이제 서서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무대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아마도 우리 이칠성 총회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보통 무대에 섰을 때에 그 강단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스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보, 왼쪽으로 3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5보, 뒤로 걸어가는 것도 5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좌우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1보, 2보, 3보. 그럼 그 위치에 서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진행해도 좋겠고요. 따로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몸의 움직임이 정확했는가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청중들을 쳐다보는데 그 청중들은 저를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발음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 운동을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제 부정확한 발음, 저도 가끔 뭐 발음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부정확한 발음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훈련의 방법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많이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볼펜을 입에다 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요. 혹시 부정확한 발음이 나오신 분들은 바둑알을 깨끗이 씻어서 입속에 혀 밑에다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하는 건 식사를 하고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식사 이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고요.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는가? 이건 어쩌면 스피커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약, 완급, 고저, 장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대중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똑같은 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하게 되면 정말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스피치를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저음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목소리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 어떤 담자라든지 청중이라든지 협상가 자체가요. 지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가 적절했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비언어적 군말, 마, 저, 에 등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말 가운데에 상대방의 어떤 해독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말들은 쓰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시 멈추기를 효과적으로 했는가?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프라인 강의할 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마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11초 동안 아무런 말하지 않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때 잠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두뇌 자체가 스피치를 받아먹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해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강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잠시 쉬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는가, 목소리는 높낮이 다양했는가, 강약.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전면적인 면에서 창의적 주제였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스피치를 마쳤는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뭐 강조하는 분들 가끔 그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예를 들어서 3분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우리 스피치 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분 15초. 짧게 하게 되면 2분 45초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3분 스피치가 주어졌다. 라고 반드시 3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컨대 내가 15분 내가 스피치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15분 약 한 15초까지는 끌고 가는 것이 그분이 준비한 어떤 이 매너고 에듀케이시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스피커는 스피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스피커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에 앉아 계신 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직, 즉 논리적으로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앉아있는 오늘 여러 우리 위원장님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듣는 청자들 이모션입니다. 저 사람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준비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스피치 하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의사소통 스피치 리더십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요지는 딱 손을 올려 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내지 않고 정면 45도 각도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앉아있는 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방금 제가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건 동기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앉아 계신 분들이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건 결국 리더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시를 해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스피치 매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하는 요지는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이사장님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들께 말씀을 전하겠구나. 머릿속에 쑥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적 주장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because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사건과 이유와 내용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장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지 뒤 다음에 반드시 왜냐하면 라고 들어가야만이 설득이 된다는 소리죠. 이 설득은
테이블 밑에 있는 90%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과 대반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설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컨대는요, 신빙성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어떤 역량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오늘 저는 누구누구를 만났고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청소년봉사단 부총재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코리아 헤럴드라든지 다양한 신문에 저는 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스피치 리더십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어떤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말하는 사람 보면 예컨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일수록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화법을 생각하시게 되면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참 스피치를 잘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요 이게 부정적 단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 앞뒤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어쩌면 갈무리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단언컨대 저의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떤 스피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서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것은 많이 일반 그 어떤 스피치 부분에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1분 이내로 자기 말을 끝내라. 상대방에게 2분 이상 말하게 하라. 예컨대 세 번째는 3번 이상 긍정의 맞장구를 쳐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3번 이상 긍정의 맞장구를 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반드시 정면을 쳐다보면서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요?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눈을 쳐다본 다음에 보통 우리 밑에서 이렇게 끄덕끄덕하지 않습니까? 턱을요 밑에서 위로 음흠, 음흠, 음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치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우리 이사장님 저를 따라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밑에서 올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상대방이 '아 참 저분 참 교양 있게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아주 참 멋져 보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은 이제 스피치를 뭐 우리 이제 위원장님들이라든지 자장님들은 사실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리더급 위치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뭐 리더라고 하는 건 저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파워, 영향력을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결정력, 세 번째 판단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첫째로 그날의 모임의 취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를 살리는 화제를 선택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피치에도 양념을 곁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워낙 뭐 참 위대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참 큰 이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그 본인의 경험을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져라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밑에 보면은 삭제해도 좋은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의 다이어트를 해라.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가끔 뭐 글을 쓰고 칼럼을 써 보면은요.
그날의 칼럼을 쓰고는 여러분들 반드시 송출하면은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묵혀두고 그다음에 숙성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글이 얼마나 잘못된 글인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이사장님한테 이 조언도 받기도 하고 글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 글이 정말 잘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문가에게 어떤 조언도 받고 교정 교육을 받게 되면 훨씬 낫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글 쓰지 말고 그 다음날 정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 6시마다 글을 쓰는 이유는요, 그날 제가 글을 쓰지 않고 이틀 전에 사실 글을 써 놓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요. 하루 전에 글을 써 놓고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카톡이라든지 또 우리 또 이사님 운영하는 카톡도 가끔 글을 올리게 됩니다마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한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자체를 갖다 전달하려고 중원본하고요, 또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곁들이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준비한 원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스피치 개요서를 만들어서 소론, 본론, 결론, 본론에서 1, 2, 3 가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쪽지 하나만 가지고 무대에 서게 되면 된다는 소리죠. 더 이상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쪽 메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한 전달 과정 자체가 혹시나 이제 이런 말로 좀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3,000% 빠진다. 스피치가 3,000%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죠.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제에 맞게끔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결론까지 자르르 흘러가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치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청자 입장, 즉 어덴팅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죠. 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들은 이쪽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언어의 척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야기합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언어의 척도는 인터미디어 2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의 학력 수준의 스피커면은요, 전 세계가 다 이해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중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스피치 준비 자체는 나의 어떤 학력 수준에 대한 역량 자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언어 스피치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에 대한 어떤 분위기 특수성을 파악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족 스피치인지 대중 스피치인지 또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뭐 경조사인지 이런 걸 여러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저 같은 이제 줌 강의는 사실 잘 안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원고를 저는 보지 마라 그럽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고를 보고 전달하는 것은 결국 그 스피치 자체가 강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앉아 계신 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눈을 마주쳐 가면서 내 어떤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피치를 해야만이 그 스피치가 정상적인 스피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라는 소리는 결국 그날의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연설자들을 언급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날의 어떤 이제 뭐 라이온스라든지 또 뭐 퀴아니스라든지 이런 큰 단체들을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총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제게 마음속에 감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중 스피치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차관님이라든지 장관님들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반드시 한 말씀이라든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있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한 번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 준비를 해두어라. 바로 실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것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실내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는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경험적 측면을 보아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오늘도 이제 이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촬영해서 올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를 갖다가 들을 때에 자기 경험을 한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출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생하고 힘차게 말했는가, 현장감을 살리는 원리를 사용했는가, 즉석 스피치도 어떻게 할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좋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축하 장소에서 잠시 후에 우리 선정복 교육장님 대해서 3분 스피치를 축하 메시지 듣겠습니다. 라고 미리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1, 2, 3 메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내가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 그럼 이제 예컨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한, 특히 우리 위원장님들은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스피치를 할지는 모르시기 때문에요. 최소한 3분 스피치는요. 3개나 5개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오늘 나와서 스피치 좀 해보십시오. 아주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준비된 스피치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 가운데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3가지 내지 2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요. 겁날 게 없다는 소리죠. 나머지는 그쪽에서 여러분들 인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스피치를 어떻게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째로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아라. 이것은 사로잡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언면쇼도 좋고 어떤 사람 노래도 부르도 좋고 또 퀴즈를 내도 좋고 본인의 이야기도 좋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그래 그냥 스피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앉아 계신 어드밴스 포인트를 두게끔 여러분들이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점, 즉 메시지를 몇 개를 이야기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메시지를 3개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60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날의 스피치 내용을 어쩌면요. 근 한 90% 이상은 제로 베이스 상태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메시지를 몇 개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요점을 뒷받침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지도자일수록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잘못 가지고 앞에 스피치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그 이후에 큰일이 당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TV 촬영한 이후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마무리는 마음에 가져갈 메시지를 남겨라. 제가 강의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도 결론은 그 사람의 스피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감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PREP 공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에 서두를 말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바쁠 때,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권이 개입돼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체 직원들에게 20만 원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리겠죠? 깜짝 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조합원들이 20만 원씩 주는 걸 그렇게 기가 번듯한다는 소리죠.
두 번째, 주장과 이유를 말한다. 이것도 세 번째로는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의 증거를 댄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의 결론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사장님의 어떤 명을 받아서 제4차 산업의 어떤 필살기, 뭐 스피치 앤 리더십에 대한 시간이 약 한 37, 8분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피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 스피치는 첫 번째로 가치적 주장, 도덕과 윤리가 문제가 없는 주장. 두 번째로는 팩트 클레임,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주장해라. 세 번째 주장, 정책적 주장. 원래 스피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인가 액션 러닝, 즉 행동에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주장은 스피치 평가표 가운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서론은 10에서 15%, 본론은 70에서 80%, 결론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뭐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호였습니다.